만약에 내가 도박이나 주식, 코인으로 빚을 지게 됐다면 사행행위에 해당돼서 면책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도박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주식, 코인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주식, 코인의 경우는 모든 케이스를 다 일률적으로 보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면책 불허가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빚 때문에 개인 파산 알아보는 분들은 면책 불허가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회생과 달리 파산에서는 실제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돼서 면책을 못 받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불허가 사유는 법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몇 개 있어요. 오늘은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불허가 사유 5가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면책받는 또 다른 방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파산 면책 불허가 케이스 첫 번째는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채무자는 파산 면책을 받으려면 법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걸 설명 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설명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은 면책 불허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로 문제되는 게 바로 이제 법원이나 파산 관제인이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를 안 내는 건데요. 파산 신청할 때 기본 서류를 내지만 파산 선고 받고 나서도 또 법원에서 요구하는 한 10종 또는 20종 가량 되는 서류들을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관제인이 조사를 하다가 또 필요하면은 추가로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요. 이걸 파산 관제인의 추가 자료 요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서류들을 내지 않으면 설명 의무 위반으로 면책 불허가 됩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기회를 주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속 자료 요청에 불응을 하면 실제로 채무자한테 다른 문제가 있는지 상관없이 자료를 안 냈다는 그 사정만으로도 면책이 불허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재산 은닉인데요. 아니 돈이 없어가지고 파산하는 사람이 뭐 그리 숨길 재산이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파산에서 재산 은닉으로 주로 문제되는 거는 계약자 명의 변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보험계약자 변경인데요. 이 보험계약자를 변경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보험은 그걸 해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돌려주는 돈이 있어요. 이걸 보험해약환급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험금하고 다르게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를 바꾸면 이 보험해약환급금도 같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그동안 이제 가족들을 피보험자로 해가지고 드러났던 보험계약자를 파산 신청 전에 자식들이나 배우자 명의로 바꾸는 분들이 제법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재산을 뭐 숨기려고 그랬다기보다는 파산 들어가면 이제 매달 보험료 대신 내주기가 어려우니까 자식들 보험은 자식들이 직접 내라 뭐 그런 취지로 보험계약자를 바꾼 건데 내 의도와는 다르게 법원에서는 이걸 재산 은닉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명의는 채무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른 가족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파산 직전에 명의 이전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파산에서는 내 명의로 된 거는 원칙적으로 내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섣불렸다가는 재산 은닉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끔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차인 명의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임대차 보증금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차인 재산인데 이걸 파산 직전에 임차인을 다른 사람으로 돌려버리면 보증금을 은닉한 걸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가지고 재산을 은닉한 걸로 인정되면 면책이 불허가 되는 거죠. 면책 불허가 케이스 세 번째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출금 내역이나 또는 현금 인출이 많은 경우입니다.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통장 입출금 내역을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한 5년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내역 중에 보통 한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이상 되는 돈은 그걸 어디에 썼는지를 하나하나 법원에 설명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중에 뭐 생활비, 사업자금 또는 뭐 다른 빚 갚는 데 쓴 게 아니고 어디에 썼는지를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송금한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설명 의무 위반 또는 뭐 재산 은닉으로 면책 불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박이나 주식, 코인 같은 사행 행위로 빚을 진 경우입니다. 사행성 도박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사행 행위가 뭐냐면 도박같이 우연성에 의해서 그 결과가 좌우되는 걸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파산에서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도 사행성이 있다고 봐서 사행 행위로 취급을 해요. 만약에 내가 도박이나 주식, 코인으로 빚을 지게 됐다면 사행 행위에 해당돼서 면책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도박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주식, 코인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주식, 코인의 경우는 모든 케이스를 다 일률적으로 보지는 않고 그게 일반적인 코스피, 코스닥 주식 투자였는지 아니면 뭐 선물 옵션 같은 리스크가 큰 투자였는지 또 뭐 주식이나 코인을 하긴 했는데 그게 리딩방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지게 된 건지에 따라서
따라서 개별적으로 면책 불허가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런 사행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실제로 이런 이유로 면책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비본지 행위로 인한 면책 불허가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원래 해야 될 의무가 없는데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빚을 늘리는 걸 말합니다. 이제 주로 문제되는 게 이전에 빌린 돈 때문에 나중에 와가지고 내 재산에다가 근저당권 같은 걸 잡아주는 케이스예요. 이거 말고도 또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증여를 하거나 또는 받아야 될 돈을 안 받겠다고 채무 면제를 해주는 그런 것들도 다 비본지 행위에 해당됩니다. 번외로 비본지 행위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면책 불허가 되는 케이스를 몇 개 더 소개해드리면요.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하면서 자기 지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내 재산을 배우자한테 다 주는 경우는 불이익 처분 행위에 해당돼가지고 면책 불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 종종 있는 케이스니까 파산하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유형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면책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배우자나 지인이 협조를 안 해줘서 자료를 못 낸 거면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확보가 안 되면 최선을 다했지만 제출을 못한 거라서 이때는 설명의무 위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 변경이나 사행행위, 비본지나 또는 불이익 처분행위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일부 돈을 법원에 내고 재량 면책이라는 것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바로 파산을 포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관제인과 협의를 해서 재량 면책을 받아내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파산 면책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